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움서 관광중국어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입니까? 라는 기본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是什么什么吗?是什么什么吗?를 사용할 수 있었죠. 두 번째,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표현 어떤 패턴이라 그랬죠? 문장 끝에 러마를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무엇입니다. 这是什么什么,这是什么什么를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텔 중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문장은요. 체크인은 프런트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먼저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볼게요. 请在前台办理入住手续请在前台办理入住手续 자, 먼저 체크인을 하다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하다란 말은요. 숙박 수속을 밟다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수속을 밟다라는 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속을 밟다라고 하면 말을 만들라 그러면 밟다라는 동사수로에 집착한 나머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적 있었죠? 중국어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속을 밟다라는 동사, 즉 밟다가 아니라 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로 받아들여서 처리하다인 동사인 빤리를 사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수속을 밟다, 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기본 패턴을 빤리 什么什么手续 빤리 什么什么手续 이러한 패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수속이라는 手续 앞에다가 어떠한 수속인지만 밝혀주면 아주 멋진 표현이 가능하겠죠. 먼저 체크인이라는 단어는요. 숙박 수속이라 그래서 숙박하다인 단어인 루주와 수속이라는 단어인 手续가 만나서 또 다른 단어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이란 말은 入住手续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체크아웃이란 말은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체크아웃이란 말은요. 방을 빼다, 방에서 퇴실하다는 말을 써서 퇴실하다는 동사인 退房과 수속이란 단어인 手续가 만나서 退房手续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라는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디서, 어디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전치사 뭘 사용해라 닿지? 짜이를 사용해서 짜이 뒤에 장소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때 프런트라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책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서요. 안내 데스크를 말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前台를 합쳐보겠습니다. 在前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치사 표현은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보면요. 자, 뭐뭐 해주세요. 어디서? 프런트에서 처리해 주세요. 무엇을? 숙박수속을. 이러한 어순 구조가 아닐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请在前台办理入住手续请在前台办理入住手续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먼저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电梯在这边电梯
在这边. 자, 먼저요. 수로를 봤더니요. 뭐뭇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를 물어보는 표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다 같이 在, 在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在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서 뭐뭇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순 구조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在 뒤에 뭐가 와라? 장소가 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在 뒤에는 장소가 오고 在 앞에는 뭐가 온다? 이러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 사람, 사물이 온다라고 정리해서 이걸 패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물, 在, 장소. 사람, 사물, 在, 장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在 뒤에 이쪽이라는 장소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란 말 배워본 적 있으시죠? 这边, 这边.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在这边, 在这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패턴은 뭐뭇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什么什么在这边, 什么什么在这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뭐가 있냐 이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응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만들라 그러면 화장실, 손을 씻는 방이라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洗手间在这边, 洗手间在这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당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식당이란 단어 餐厅, 餐厅을 사용해서 餐厅在这边, 餐厅在这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란 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살펴볼게요. 자, 중국어에서 계단이란 단어는요. 楼梯, 楼梯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요. 계단은 계단인데 전기로 움직이는 계단이라 그래서 전기를 의미하는 단어 电과 계단을 의미하는 단어 梯,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电梯, 电梯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중국어 공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 볼까요? 엘리베이터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쪽에. 엘리베이터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쪽에 라는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다 같이 电梯在这边, 电梯在这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금연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먼저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조 표시하겠습니다. 室内禁止吸烟, 室内禁止吸烟. 자, 먼저 금연이다, 금연하다라는 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담배를 피우다라는 동사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담배를 피우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기를 뽑아내다라고 해서 뽑아내다라, 뭐를? 연기를 이러한 구조인 초옌, 초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기를 빨아들이다라고 그래서 빨아들이다라는 한자 흡을 사용해서요. 흡연인 한자 그대로 시엔, 시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지하다라는 단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금연하다라는 말은 금지하다, 담배 피는 것을 이러한 패턴 구조가 아닐까요? 그러면 무엇을 금지하다는 단어는 우리 한자인 금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禁止, 禁止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禁止 뒤에다가 담배를 피우다라는 초옌 또는 시옌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지하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중국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였나요? 동사 앞에 쓰이는 능, 능이란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앞에다 뿌를 넣어서 不能, 不能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不能이란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가능의 부정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不能을 해석하라 그러면 뭐뭐 할 수 없다라고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하, 뿌능의 의미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어감도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뭐뭐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는 걸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서 뿌능 초옌, 뿌능 초옌 이러한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자, 실내에서 금지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실내에서 금지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室内禁止吸烟. 室内禁止吸烟.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문장이네요. 먼저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조 표시 한번 해볼까요? 这附近有药店吗?这附近有药店吗? 요 문장입니다. 자,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뭐뭇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요. 사실 우리 동사 두 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배운 동사 짜이가 있었다면 여기서 배울 동사 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짜이를 사용하고 어떨 때 요를 사용합니까?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차이점은요. 장소가 어디 오느냐? 요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짜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장소가 와야 돼요. 그러한 기본 패턴 배웠었죠. 사람, 사물, 짜이, 동사. 사람, 사물, 짜이, 동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만약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요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장소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장소, 요, 사람, 사물. 장소, 요, 사람, 사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근처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 구조가 되니까 요 앞에 장소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 근처라는 말, 이라는 말 뭐 배웠었죠? 같이? 쩌나, 쩌나의 쩌와 북은 근처를 의미하는 단어다. 같이? 후진, 후진을 합쳐서 저 후진, 저 후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뭐뭇이 있습니까? 라는 기본 패턴을 만들라 그러면 这附近有什么什么吗?这附近有什么什么吗? 이러한 기본 패턴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 뒤에 뭐가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러한 표현 한번 응용해 볼까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라 그러면 다 같이 这附近有银行吗?这附近有银行吗? 즉 인항만 붙이면 되고요. 이걸 또다시 응용해서 이 근처에 마트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마트라는 단어 超市, 超市라는 단어를 요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这附近有超市吗?这附近有超市吗?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장을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자, 이 근처에 있다. 약국입니까? 라는 패턴 구조. 이 근처에 있다. 약국 뭐뭐입니까? 라는 패턴 구조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这附近有药店吗?这附近有药店吗?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마지막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은 12시까지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먼저 빨간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질 표시 한번 해볼까요? 退房手续应该在12点以前办理. 退房手续应该在12点以前办理. 자,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체크아웃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속에 관계된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표현 어떤 걸 배웠었나요? 办理什么什么手续办理什么什么手续. 이때 手续라는 수속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이란 말은요. 퇴실하다,
그 수속, 즉 방을 빼는 수속이다. 그래서 퇴실하다는 동사인 퇴방과 수속이란 단어가 결합돼서 퇴방手续, 퇴방手续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2시까지는 체크아웃을 하셔라 이 말은 12시 이전까지는 체크아웃, 즉 방을 빼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로 쉽게 이해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뭐뭐 하셔야 합니다 라는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 어떤 단어가 떠올리나요? 다 같이 인가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12시 전, 즉 12시 이전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짜이란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이 뒤에는 장소만 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짜이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연결했을 때 어떠한 일정이나 일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짜이 뒤에 시간을 붙여서 어떠한 일정이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오늘 포인트네요. 그러면 12시 이전에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 在12点以前在12点以前 그리고 수속을 밟다 이 말은 처리하다는 동사 뭐? 다 같이 빤리를 떠올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자, 어떻게 말하냐? 체크아웃은 뭐뭐 해야 합니다. 12시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체크아웃은 뭐뭐 해야 합니다. 12시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죠?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退房手续应该在12点以前办理。退房手续应该在12点以前办理.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1인 혼자라는 표현은 딸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이라는 단어 방젠을 넣어 딸런방젠이라고 하면 1인실이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다라는 단어 게이 나에게 주다라는 표현 게이워를 넣어 1인실로 주세요라는 표현은 请给我单人房间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请给我单人房间请给我单人房间 반대로 2인이란 표현은 双人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이라는 단어 방젠을 넣어 双人房间이라고 하면 인실이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다 给我를 사용해 2인실로 주세요 라는 표현은 请给我双人房间请给我双人房间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请给我双人房间请给我双人房间 숙박료를 물어보거나 요금을 안내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숙박료라는 표현은 방 비용이라는 단어로 방페이라고 하고요. 하루라는 단어는 이티엔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물어볼 때 얼마라는 단어는 多少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을 합쳐서 하루 숙박료가 얼마죠? 라고 물어볼 때는 房费一天多少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房费一天多少房费一天多少 숙박료를 안내해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돈이란 단어는 한유엔
한유엔이라고 하고요. 20만이란 표현은 20만, 20만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20만 원이란 표현은 20만 한유엔, 20만 한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숙박료라는 단어, 방페이, 하루라는 단어, 이티엔을 넣어서 숙박료는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방페이 이티엔 20만 한유엔, 방페이 이티엔 20만 한유엔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페이 이티엔 20만 한유엔, 방페이 이티엔 20만 한유엔. 호텔에서 번호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몇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했죠? 지라고 했었죠? 번호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허를 넣어서 몇 호는 지허라고 합니다. 방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배웠었는데요. 방이라고 했었죠. 몇 호 방이라고 물어볼 때는 지허 방이라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다, 머무르다 라는 단어 주, 당신이라는 단어 닌을 넣어 당신은 몇 호방에 머무르십니까? 즉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은 닌住几号房间, 닌住几号房间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住几号房间? 您住几号房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휴대폰이란 표현은 手机, 手机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번호를 나타내는 허를 넣어서 手机号, 手机号라고 하면 휴대폰 번호라는 뜻이 됩니다. 당신의 휴대폰 번호는 您的手机号, 您的手机号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얼마라는 단어 多少, 뭐뭐이다, 是를 넣어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은 您的手机号是多少, 您的手机号是多少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您的手机号是多少? 您的手机号是多少? 영업시간과 관련된 시간을 안내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이라는 단어는 晚上, 晚上이라고 하고요. 몇 시일 때 시라는 단어는 点, 点이라고 합니다. 8시라고 말할 때는 八点, 八点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저녁 8시는 晚上八点, 晚上八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뭐까지 到를 넣어서 저녁 8시까지 라는 표현은 到晚上八点, 到晚上八点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란 단어는 营业, 营业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간이란 단어 时间, 时间을 넣어서 영업시간이란 단어는 营业时间, 营业时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합쳐서 영업시간은 20시까지입니다 라는 표현은 营业时间到晚上八点, 营业时间到晚上八点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营业时间到晚上八点, 营业时间到晚上八点. 반대로 아침이란 단어는 早上, 早上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7시는 早上7点, 早上7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다 라는 표현 从开始, 从开始를 사용해 아침 7시부터 시작하다 라는 표현은 从早上7点开始, 从早上7点开始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침밥 조식이란 단어는 早饭, 早饭 또는 早餐, 早餐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은 早饭从早上7点开始早饭从早上7点开始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早饭从早上7点开始早饭从早上7点开始 시작하다 라는 단어는 开始 라고 말했었죠. 반대로 끝내다, 마치다 라는 단어는 结束 라고 합니다. 조식이란 단어는 早饭 早餐이란 단어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석식이란 단어는 晚饭 晚餐이라고 합니다. 11시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할까요? 11点 11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들을 사용해 석식은 23시에 마감합니다 라는 표현은 晚餐11点结束晚餐11点结束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晚餐11点结束晚餐11点结束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인실로 주세요. 请给我单人房间请给我单人房间 숙박료는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房费一天20万韩元房费一天20万韩元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您的手机号是多少您的手机号是多少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早饭从早上7点开始早饭从早上7点开始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핵심을요, 한번 짚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표현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어떤 게 있었나요? 办理什么什么手续办理什么什么手续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뭇은 어디에 있습니다. 뭐뭇은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러한 기본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什么什么在这边什么什么在这边 그리고 세 번째, 뭐뭇은 금지합니다. 뭐뭇은 안 됩니다. 라는 기본 패턴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禁止什么什么不能什么什么禁止什么什么不能什么什么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핵심을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再见!